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관리 강의 CAPM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위험 자산이 있을 때 그때의 투자 결정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제2강 자본시장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CAPM, 제목이 CAPM이었죠. 자, CAPM은 여기 이제 자본, 자산, 자, 가격 결정, 자, 모형 해서 줄여서 CAP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자, 이 CAPM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본시장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캐피탈 마켓 라인 해서 줄여서 우리가 CML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권시장선은 여기 이제 시큐리티, 자, 증권, 자, 마켓 라인 해서 이제 우리가 증권시장선 해서 이건 이제 SML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시장선은 총위험하고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다. 먼저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증권시장은 자, 총위험이 아니고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 기대 수익률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자, 하나는 총위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체계적 위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총위험, 체계적 위험. 이 내용은 자, 이번 시간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은 자, 그 중에서 먼저 자본시장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CAPM 하면 넓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요. CML, SML.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협의의 CAPM, 좀 좁혀서 CAPM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이 SML, 증권시장선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 이번 시간은 자본시장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자본시장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무위험 자산과 그리고 무위험 자산이 있을 때 그 투자 결정 원리, 네, 그 내용하고 바로 또 직결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무위험 자산이 있을 때 최적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걸 봤어요. 자, 1단계에서는 먼저 자, 주식 같은 이런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먼저 효율적 투자선을 도출하는 단계였다 해서 자, 이런 그림이 나왔었죠. 여기 X축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 표준 편차였고, Y축은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지배 원리를 통해서 지배 원리를 통해서 자, 먼저 이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지배 원리를 통해서 자, 이런 효율적 투자선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일단 거기서는 무위험 자산을 생각하지 않았죠. 무위험 자산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으로만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경우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자, 1단계에서 자, 효율적 투자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효율적 투자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 하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다가 이 무차별 곡선하고 이렇게 접하더라. 무차별 곡선하고 이 효율적 투자선하고 이렇게 접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했죠.
이 포트폴리오가 바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나왔던 효율적 투자선과 최적 포트폴리오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위험 자산까지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위험 자산 주식을 가지고 먼저 지배 원리를 통해서 자, 효율적 투자선이 먼저 이제 나오고, 자, 이것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 이게 이제 효율적 투자선이었죠. 이 효율적 투자선 상에 자, 뭐 A 포트폴리오도 있고 B 포트폴리오도 있고 M 포트폴리오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 이 효율적 투자선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하고 이 두 개를 짝지어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무위험 자산하고 A 포트폴리오하고 두 개를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B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하고 이제 다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그 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M 포트폴리오하고 구성하면 선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게 2단계인데 항상 뭐만 선택한다고 했습니까? M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하고 두 개를 묶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이것만 선택한다. 왜? 지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자, 동일한 위험일 때, 위험이 동일할 때 여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인데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이고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이고 항상 동일한 위험일 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죠. 당연히 자,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린 당연히 이 직선은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A 포트폴리오나 B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습니까? 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이 M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하고 두 개를 짝지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이거 하나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단계는 지배 원리에 의해서 자, 여기 하나 더 붙였죠. 새로운 효율적 투자선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무위험 자산이 있게 되면 요 직선이 새로운 효율적 투자선이 되는 겁니다.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새로운 효율적 투자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M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였다. 이 시장 포트폴리오는 모든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는 항상 위험 자산 중에서는 항상 선택되는 가장 우월한 포트폴리오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의 투자 비율은 전체 시장 가치 중에 특정 주식의 시장 가치. 자, 이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자, 이걸 배웠어요. 그게 3단계입니다. 3단계. 지배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효율적 투자선을 찾는다. 이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자의 효용을 표시하는, 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투자자의 효용을 표시하는 무차별 곡선하고 이 새로운 효율적 투자선하고 접하는 이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포트폴리오는 뭐냐, 어떤 포트폴리오냐? 무위험 자산하고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이 두 개를 짝지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둘 사이의 투자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이걸 선택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무위험 자산이 있을 때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배우는 자본시장선 CML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직선이. 그럼 이 직선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 직선의 식을 아직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직선의 식만 우리가 알면 그러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나? 이 직선에다가 자, 만약에 어떤 포트폴리오의 위험만 우리가 알면 그 위험을 대입만 하면 이 포트폴리오에 뭘 할 수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위험만 알면 이 직선식에 대입만 하면 기대 수익률을 쉽게 알 수가 있네. 그럼 이 직선식이 어떻게 되지?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본시장선입니다. 자본시장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RF가 있고, 이게 이제 처음에 위험 자산 그 주식만으로 구성된 그 포트폴리오 중에 자, 선택된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효율적 투자선이었고, 자, 여기에 이 가운데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가 있었고요. 이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이 무위험 자산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됐는데, 자,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이게 이제 위험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시그마 M, 이게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면 결국 이 직선의 식만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직선의 식이 어떻게 되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직선의 식 하면 자, 이것처럼 직선의 식, 직선 함수 하면 보통 1차 함수니까 y 이꼴 a 더하기 bx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y 값, x는 이제 x. 보통 이제 x를 우리가 독립변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y를 종속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독립변수, 자, 종속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a 값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a 값을 우리가 보통 여기서 y 절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y 절편이다. 이 y 절편이 뭐였습니까? x가 0일 때의 y 값이에요. 그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 값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a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y 절편은 x가 0일 때의 y 값이다. 이 b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b는 자, 이 직선에 뭐가 돼요? 기울기가 돼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이 1차 함수, 이 직선식을 배웠다. 이미. 이건 어디서? 요즘은 뭐 중학교 때 배우나요?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미 배운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y, 근데 여기가 이제 y축인데 이 y축이 지금은 우리가 뭘 표시하고 있는 겁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y 대신에 뭘 넣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A는 아까 우리가 y 절편 이렇게 말했는데 y 절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x 값이 0일 때의 그때 y 값이라고 했죠. 자, x가 뭐냐면 지금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에요. 표준 편차. 자, x 값이 0이다. x 값이 0일 때 그때의 y 값이다. 뭘 말합니까? 그렇죠. 이 RF 위험 자산의 수익률, 즉 무위험 수익률. 자, 그래서 이 A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이 직선의 y 절편은 결국 RF 무위험 수익률이다.
RF, 무위험 수익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Y 대신에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A 대신에 자,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아직 이 직선의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다. 그냥 B 그대로 놔둬요.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다. 곱하기 X. 자, X 대신에 뭘 넣습니까? 포트폴리오의 위험. 근데 이때 위험은 이제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위험. X 대신에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자, 이거는 뭐와 뭐의 관계예요? 자, 여기는 X와 Y의 관계죠. X와 Y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시그마 P는 포트폴리오의 위험, 표준편차.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하고의 관계. 포트폴리오 위험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를 보여주는 식. 그죠? 포트폴리오 위험과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다. 이 식은 그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 위험이 지금 뭘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시그마 P 해서 포트폴리오의 자, 표준 편차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 표준 편차로 표시된 이 위험을 우리가 총위험 이렇게 말합니다. 총위험. 자, 위험인데 이제 총위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위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자, 그 위험이 이제 이게 총위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총위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B를 보자 이 말입니다. B는 기울기인데 B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요거 X가 이만큼 변했다. 그랬을 때 Y는 얼마만큼 변할까? 자, 이게 바로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합니다. 자, X가 이만큼 변했다. 자, 0에서 얼마까지 변했습니까? 시그마 M. 시장 포트폴리오의 뭐죠? 표준 편차.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표준 편차. 요거하고 요거는 같죠. 결국은 자, 시그마 M이에요. 요거 분해. 자, 요만큼 변했을 때 요만큼 변하겠죠? 그죠? 직선의 기울기는. 자, 그러면 요거. 자, 여기는 뭐하고 같아요? 이거하고 같잖아요. 그죠? 결국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네요. 따라서 자, 분자는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자, 이게 기울기가 되겠네. 그죠? 이게 기울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본시장선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자본시장에서는 캐피탈 마켓 라인 CML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퀄. 자, 이게 이제 Y 대신 들어갔죠. 자, Y 절편이 뭐였다? 무위험 수익률 RF 더하기 자, 이제 기울기는 자, 기울기는 요거 분의 요거죠. 그죠? 자, 요거 분모가 뭐가 된다? 시그마 M. 그죠? 여기가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니까요. 여기가 이제 시그마 M이다 이 말이에요. 분모가 시그마 M 분의 자, 여기가 이제 ERM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빼기 자, 무위험 수익률 RF다. 그죠? 이게 기울기였다. 곱하기 자, X 대신에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자, 이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 총위험이라고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자본시장선의 식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여기는 포트폴리오의 총위험,
자, 표준 편차로 표시한 총 위험이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다. 그게 바로 CML이다. 자본시장성이다. 그러면 요 식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총 위험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총 위험에다가 대입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다?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편리한 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뭘까? 우리가 자본시장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본시장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게 처음에 효율적 투자선, 이 가운데에 시장 포트폴리오 M이 있었고 여기에 무위험 수익률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식을 지금 구한 거거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무위험 자산하고, 자, 여기 있는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중에는 가장 우수하고 우월한 게 뭐였다? 시장 포트폴리오였다. 다른 것은 그래서 선택할 이유가 없다. 결국은 뭐하고 뭐를 짝짓는다?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서로 짝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나온 이 직선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것이냐? 이 포트폴리오는 결국 무위험 자산하고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요 두 개를 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왜? 시장 포트폴리오가 위험 자산 중에서 가장 우수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그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하고 그 두 개를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는 아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선에서 말하는 이 포트폴리오라는 의미는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 거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런 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만 이 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닌 수많은 다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본시장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의미는 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여기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 자산하고 시장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에만 이 포트폴리오만 CML을 적용할 수가 있다.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럼 효율적이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거는 CML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CML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만 적용할 수 있어요. CML은. 그러니까 CML은 아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이 포트폴리오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포트폴리오는 CML을 적용할 수 없어요. 자, 일단 그 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보통 ERM으로 표시하죠. 0.2, 즉 20%더라.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자, 시그마 M, 자, 총위험이죠. 총위험이고,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자, 표준 편차로 표시했다. 0.05, 5%더라. 그 다음에 자, 은행금리, 여기서 이제 은행금리는 이제 무위험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RF로 표시하고, 자, 0.1, 10%더라. 자, 이걸 가지고, 자, 자본시장선식을 한번 구해봐라. 여기에, 자, 시장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죠.
그리고 무위험 자산, 무위험 이자율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선 CML을 구해보자. 자, CML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자, 먼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자, 그다음에 기울기가 시그마 M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분의 자, ERM 이거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이더라. 곱하기 시그마 P.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위험, 총위험 이 말입니다. 자, 이 자본시장선의 식은 이걸 그냥 외우려 들면 안 되고요. 앞에 이 자본시장선이 도출되게 된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지. 자,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자, 중간 과정을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무위험 수익률은 어디죠? 여기 0.1, 10%죠. 더하기 자, 시그마 M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자, 이 문제에 나와 있죠. 0.055%입니다. 그럼 0.05 분의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20%, 0.2죠. 0.2 빼기 무위험 수익률 0.1 곱하기 자, 시그마 P.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대입을 해서 자, 자본시장선을 구하면 자, 이렇게 나와요. 최종적으로 자본시장선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꼴 0.1 더하기 자, 요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0.05분의 0.1이죠. 결국 2네, 2. 그죠? 2 곱하기 시그마 P. 중간 과정을 생각하면 아주 지극히 단순한 식이 나오죠. 지극히 단순한 식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자본시장선 식의 자본시장선을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본시장선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유자금의 자, 4분의 1을 은행에 예금한다. 은행에 예금한다는 것은 자, 결국 이 예금이 뭐였냐? 무위험 자산이었어요. 결국 은행에 예금한다. 이 말은 이 예금이라는 상품에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내 돈의 4분의 1을. 4분의 3은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하고 두 개를 짝지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즉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가 바로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때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하고 자, 표준 편차를 구하고 CML에 한번 표시를 해봐라.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일단은 방법 1은 뭐냐? CML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론과 그리고 무위험 자산이 있을 때 투자 결정 원리 있죠. 제1강.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자, 일단 CML을 무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구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자, 무위험 자산에는 4분의 1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위험 자산, 무위험 수익률은 몇 %였습니까? 10%였잖아요. 수익률이. 근데 거기에는 내가 4분의 1만 투자해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0.2, 20%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내 돈의 4분의 3을 투자해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죠? 0.175, 17.5%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구한 거예요. 0.175.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자, 이쪽은 무위험 자산이고, 자, 여기는 어때요? 시장 포트폴리오. M이죠, M. 자, M, 시장 포트폴리오. 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했어요. 그죠? 여기는 어차피 위험이 0이야. 위험이 없어요. 0이에요. 여기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는 내 돈의 4분의 3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 4분의 3만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바로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내용 우리가 자, 무위험 자산이 있을 때의 투자 결정 원리 그 CAPM 제1강 할 때 이 내용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자, 0.05가 뭡니까? 0.05는 0.05 자, 거기다가 4분의 3 이게 0.05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였어요. 표준 편차. 거기에 내 돈에 이게 0.05죠. 내 돈에 4분의 3을 투자하니까 곱하기 4분의 3. 이게 그냥 요 포트폴리오 전체에 뭐가 된다? 위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무위험 자산은 어차피 위험이 제로니까. 위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위험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0.03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방법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CML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CML을 몰라도 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제 CML을 사용해 보자 이 말이에요. CML을. 이 두 번째 방법은 CML을 적용해 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CML 적용을 안 했어요. 자, CML은 우리가 뭘 먼저 계산하는 거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1번, 2번 계산했죠? CML을 적용할 때는 위험을 먼저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0.05 곱하기 4분의 3 해서 0.0375 이걸 먼저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위험 값을 CML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그 CML이 뭐였냐? 아까 이렇게 나왔죠? CML은 자, ERP는 자, 0.1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P 이랬잖아요. 그죠? 이게 CML 식이었어요. 근데 이 시그마 P 대신에 뭘 대입한다? 0.0375를 여기다 대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뭘 알 수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알 수 있네. 그러면 자, 0.1 곱하기 0.1 더하기 이게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죠.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자, 2 곱하기 자, 이 위험을 여기다 대입한 거죠. 대입했다 이 말이에요. 대입하면 자,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 나올까? 0.175. 여기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CML을 알고 있으면 CML의 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위험값만 알면 그 위험값을 CML 식에다가 대입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CML은 자, 그 총 위험 값하고 기대 수익률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식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ML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위험 수익률은 10% 0.1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최초
그러니까 위험 자산만으로 먼저 지배 원리에 따라서 구한 효율적 투자선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장 포트폴리오가 존재합니다. 그죠?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이 0.05였어요. 표준 편차.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0.2였어요. 그죠? 여기를 이제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직선식이 뭐였다? 0.1 더하기 2 시그마 P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CML식이다. 그런데 이 CML은 결국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하고 두 개를 짝지어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였다? 0.0375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0.0375를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얼마 나왔다? 0.175, 17.5%가 나왔다 하고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3번이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CML의 위험값만 알면 그 CML식에 대입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럼 그 기대 수익률은 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자, 어떤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 효율적이란 말, 자, 의 1년 후 기대 가격이 61,000원, 1년 후, 한마디로 미래 가치예요. 1년 후 미래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 생각해 보세요. 1년 후 미래 가치입니다. 61,000원인데 그럼 이 포트폴리오의 균형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균형 가격.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우리 재무관리 강의에 화폐의 시간 가치 할 때 수없이 많이 나왔던 내용.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때 우리가 배울 때 균형 가격도 있었고 시장 가격도 있었죠. 그때 우리가 균형 가격은 뭐라고 말했냐? 자, 미래의 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구한 가격, 그걸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균형 가격이라고. 이미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자, 이 포트폴리오는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위험, 시그마 P, 표준 편차 값은 0.066%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시간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여기에 지금 현재의 가격은 지금 모르잖아요. 이 균형 가격이란 말은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 현재의 가격을 말하는 건데 이거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0라고 표시를 했고, 1년 후에 기대 가격, 1년 후에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61,000원으로 우리가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000원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이죠. 지금 이 가격으로 투자할 때 1년 후에 61,000원이 된다면 그때의 수익률은 몇 %일까? 그죠? P0 가격으로 투자하면 1년 후에 61,000원이 된대요. 그럼 그때의 수익률은 몇 %일까? 몇 %일까? 자, 반대로 1년 후에 61,000원이 된대요. 이거를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그럼 그때는 현재 가치를 말하니까 이제 할인율이란 말을 쓰는 거죠. 할인율. 그럼 이때의 수익률이란 말하고 할인율은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 배울 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결국 손바닥의 위와 아래의 관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화폐 시간 가치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게 ER, 기대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P0를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 되어서 1년 후에 얼마가 되었다? P 61,000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 수익률은 뭘 투자할 때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때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죠? 자, 기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뭘 알고 있습니까? 위험값을 알고 있네. 6%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을 가지고 뭘 이용해서? CML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해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요.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61,000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자, 그런 흐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자, CML, 아까 우리 봤던 CML식을 그대로 써보자 이 말이에요. 써보면 자,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0.1 더하기 자, 2 곱하기 시그마 P였는데 자,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 위험값이 0.06이었죠. 그래서 0.06을 대입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0.22, 22%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게 22%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0를 투자했을 때 22% 수익률이 나서 1년 후에 61,000원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 결국 61,000원을 22%로 할인하면 그게 뭐가 돼요? P0가 되겠네.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균형 가격이 된다. P0는 P0 곱하기 1 플러스 0.22 하면 61,000원이 된다. 요건 이제 미래 가치의 개념으로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P0는 자 61,000원을 어떻게 했어요? 1 플러스 0.22에 1년이니까 1승이죠. 1승. 자, 그러면 P0가 얼마 나온다? 5만 원이 나온다. 이 P0는 바로 현재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구한 것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된다. 자,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 우리가 할인율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할인율을 문제에서 할인율은 뭐 10%다.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항상 문제에서 그냥 줬어요. 문제에서 그냥 줬는데 이제는 그 할인율을 이제 직접 구해서 할인율을 씁니다. 근데 뭘 이용한다? 자, 일단 CML을 이용했죠. 자, 우리가 일단 CML을 배웠기 때문에 CML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CML은 어디에만 쓸 수 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아니면 CML을 못 씁니다.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아닌 경우에는 뭘 쓰는 거냐? CML을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4번째 시간에 배울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SML을 쓰는 겁니다. SML. 자, 여기까지 자본시장선 CML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